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 타이틀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렇게 달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100선이 어렵지 않네요. 2140까지 지금 훌쩍 뛰어넘었고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네. 양상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들 거기다 은행주까지 움직이면은 떨어지기 전인 2200대 중반까지 뭐 지수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국면에서 외국인은 아직 참전 안 했죠. 그렇죠. 참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해보셔야죠. 네. 외국인들의 참전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선물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달러가 더 이상 강세가 아닌 흐름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아니고 약세로 돌고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귀환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지수들은 지금부터 관심 사항이고요. 그래도 정말 외국인들이 귀환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사실은 코스닥이 먼저 강세였지 않습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보다는 대형주가 포진된 거래소가 훨씬 더 강한 오늘 같은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곤욕스러운 시점이 그 기관 투자자 말고요. 기관 투자자는 좋죠. 이렇게 되면 좋아지고, 근데 전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견, 중소형주의 포진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시장이죠. 시장을 못 이기는 투자자. 그러고도 네가 전문 투자자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논리적으로는 대형주가 가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 기관이나 매니저가 아니면 전문 투자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문사, 자산운용사 이분들은 아무래도 그 운용의 공간 그 활동 폭이 더 넓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대형주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자문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많죠. 예, 네. 그리고 뭐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 네. 소위 말하는 뭐 매미, 개미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항상 시장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률로 자기의 그 능력을 평가받아 왔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보다 못한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죠.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런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정부 정책에 반대해 간다는 것보다는 정책의 수혜주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건데, 소위 이제 한국판 뉴딜입니다. 오늘 이제 추경 35조도 이제 통과 예정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가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텐데 부지점장님 보시기에 주목하는 섹터나 기업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기업, 우리 주식 투자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투자의 원칙이죠. 특별히 우리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정부에 돈이 들어와서 돈을 벌기가 더 수월해져 가지고 이익이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일 이렇게 그 내용들 보면 그린 뉴딜, 뭐 교육이나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혜택 받고 이러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실생활에 이제 서민들 삶에 대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외에 그 그린 뉴딜이라고 속칭되는 것들 중에서는 몇몇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 그런 기업들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어제는 저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기업들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섹터가 사실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네. 예,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도 강했고 말씀하신 뭐 금융주, 은행까지 다 올라오는 가운데 경협주가 이제 좀 모멘텀 6.15 공동선언 20주년 또 이제 남북철도 경협 기대감으로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경협주는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상 아주 좋죠. 왜냐하면 무주공산이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뭐 자기네 선거 도움되는 거 외에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지금 난리 났는데 바쁘죠. 그러면 무주공산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인이 없는 시장에서 남북한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좀 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면 남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 뭔가 화해 제스처나 또는 아니면 소통이나 교통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분명히 지금이 과거보다는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차 미중 무역 전쟁, 홍콩을 둘러싼 긴장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지금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잊은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홍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네, 별로 꺼낼 카드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랠리가 지금 세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구나. 더 이상 깔 게 없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지 않고 이제 가을로 가면 이제 완연하게 대선 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이슈로 칠 수는 있지만 경기가 꺾이는 것을 감내하고 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지금 시장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악재가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악재인데요. 그 악재가 생각보다 좀 옅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세게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다음의 악재는 그럼 무엇이냐 한번 고민은 해야 돼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좋아지면 아무 걱정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좋아질 때 걱정을 하고 나쁠 때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근데 나쁠 때 걱정을 하고 좋아질 때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항상 거꾸로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고. 여기서 용기 가져야 될 때 걱정하고 걱정 가져야 될 때 용기 가지니 이게 박자가 맞을 수가 없죠. 인간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그래서 이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네. 성격이 좀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탐욕, 네. 정상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 네. 정 많고 사랑 많고 이런 사람들 여기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돈 번 사람들 성격 보면 정말 좀 까다롭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네, 이제 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고 또 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좀 멘탈이 강하고 차별화된. 이성적이죠. 감성적이지 네. 않고 이성적인 거고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까칠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번에는 돈이 들어온 양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는 최고치로 갈 거로 봅니다.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정도의 그 신용 왔어요. 지금 11조. 신용. 예, 신용이 11조예요. 신용장고. 예. 근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신용장고가 이보다 더 높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돌파할 겁니다. 이번에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 신호가 뜨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는 오늘처럼 장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고 시장을 너무 예측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몇 가지 위기 요소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내 마음이 좋아질수록 경계감은 점점 이제부터는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경계감을 네. 키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경계감이 있다고 뒤로 물러날 필요는 없고 네. 경계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되는 구간이죠.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2000 미만의 그 구간들은 용기를 내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나 지금부터는 반대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려하고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걱정할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다 네. 빼먹었는데 이제부터는 3분기에 경기를 회복 못하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최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최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저 지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오르막밖에 없죠. 어떻게 다시 내리막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기업 실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 좋아질 거야.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이 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 실적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이거 코로나 영향이 아직도 있어? 이렇게 실물이 계속 안 좋아? 3분기 실적 나올 때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예, 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 점검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소위 이제 언택으로 쭉쭉 뽑던 기업들인데 좀 조정 받죠? 예. 언택 관련주들은 지금 포지션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물은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다른 얘기죠. 실물이 나쁘지만 주가가 먼저 좋아질 수 있고 실물이 좋아지지만 주가는 이미 다 사전에 반영된 걸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재미난 분석을 했는데요.
S&P 500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빼면 S&P는 상장에 많이 아직도 빠져 있다. 한 10% 정도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다. 왜? 5개 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목에 차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옛날에 안 물어봤거든요. 구글, 네. 네이버. 물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사람들의 눈에 띄면 경계감을 갖지 않으면 위험한 신호가 뜬 거다. 이렇게 하고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 예, 지금은 까칠해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